MLCC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MLCC 기술은 차세대 어떤 그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일종의 금속 배터리인 제 배터리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금속 배터리는 제가 고안을 해놓은 것으로서 금속에다가 우리가 물에다가 전류를 흐르면 이게 전기 사고 나죠. 보통 파파파파팍 막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채리면은 전기 사고 안 날 텐데 물에 이제 전기가 흘린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작업자가 발을 담그거나 앉았을 때 전기로 인해서 감전사합니다. 그럼 거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눌 수도 있고 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구름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리층은 태양빛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며 이게 엄청난 양의 전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태양빛을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거 보면 이 둘은 동질의 것입니다. 동질의 파동 에너지며 그래서 멀리 있더라도 서로를 약간 공명 현상처럼 거리가 전송이 됩니다. 이게 전송 기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 전송이 되려면 이쪽 에너지가 막대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끌어당기려면 그쪽 태양 쪽에서 보내는 것도 에너지가 막대해야 되고 이 전리층도 에너지가 막대해야 된다는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쪽이 이 기술은 제가 어디서 또다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전리층에서 마른 구름에는 전기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수분이 많았을 때 구름에 이렇게 우리가 주전자에서 물 끓이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창문 같은데 수증기 생기죠. 그런 게 뭐 유리 뚜껑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물방울 생기는 것처럼 구름에 이제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전리층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전리층 자체가 이제 에너지가 막대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기는 이제 곡물 한 방울만 이렇게 떨어뜨려도 에너지가 막대한 거죠. 워낙에 많은 막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막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은 멀리까지 전송할 수 있다의 제 이론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매우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로 나중에 이렇게 꼽힐 수도 있어요. 테슬라 전기유도 아시죠? 테슬라 전기유도도 보면은 에너지 양이 막대할 때 거리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사물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금속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금속 같은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송이 되기가 쉽죠. 그러면 금속 막대기가 숫자가 많았을 때 그렇죠. 전기 유도를 일부러 그쪽으로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번개 같은 거 이제 치면은 인위적으로 거기 번개를 유도할 수 있는 금속 안테나를 가지고 이쪽에서 전기를 확 걸어주면은 제가 뭐라 그랬죠? 태양하고 전리층이 서로 에너지가 막대하기 때문에 서로 멀어도 전송이 되는 거다. 우주 공간에 빛이 이제 가득해야 되는데 왜 이런 별에만 빛이 집중되는가? 우주 공간도 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주 공간은 캄캄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각 별에 이렇게 서로 간의 에너지가 막대했을 때 왔다 갔다 이게 전송이 쉽게 되는 거. 그쪽으로만 이게 태양빛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기술 구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리층에서 구름으로 전송될 때도 전리층의 전기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전송이 거리가 멀어도 떨어진다.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공중파 아시죠? 공중파 같은 데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일반적인 전기는 유선 전기 안에서 흐른다고 생각했을 때 공중파라는 라디오 전파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굉장히 멀리까지 전송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파 형태는 일종의 파동입니까? 파동이죠. 파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태양빛과 전기가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 구조가 있어가지고 강하게 서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같은 물질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일종의 가설이지만 나중에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질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것도 이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론을 전개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물질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물과 물이 끌어당긴다. 그렇죠?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그 작용이 이제 미치는 힘에 보면은 거리는 서로 틀릴 수 있죠. 물질마다. 그런데 이 전파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가 굉장히 멀리까지도 전송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파는 곧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의 공명 현상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이론을 전개를 하는 거예요. 구름 속에 인위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번개를 칠 때 구름이 이제 이렇게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때는 번개 근처로 이제 비행체가 가가지고 살짝만 전기를 끌어올 수 없을까요? 라는 의문 생기잖아요. 있습니다. 순식간에 조금 잠깐의 시간만 전력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충분히 분산을 시켜주면 전력을 거기서 끌어당겨서 그것을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기 에너지를 전환을 시킬 만한 충분한 배터리 수 또는 그 배터리가 순식간에 이렇게 고압의 전기가 옴으로 인해서 타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 금속 배터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금속 배터리는 발열에 강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 금속 배터리 숫자를 많이 배치를 해놓으면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부분이다. 이론적으로 이제 개념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안테나가 번개를 칠 때 이렇게 우리가 잠깐만 번개를 조금만 흡수하면 전력을 그렇죠 원하는 만큼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시간만 이렇게 피레침 딱 내놨다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쉽게 피레침들의 숫자를 딱 내놨다 쏙 거두면 그렇죠 전기 유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안테나의 숫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요. 그래서 이렇게 번개를 순간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밑에 서브로 해서 가지치기식 일종의 가지식으로 식을 해서 전기를 순식간에 흡수할 수 있는 하나의 배터리가 전체 번개를 흡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배터리는 없으나 제거 금속 배터리는 발열에 강한 거로 이게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번개라든지 전기를 순식간에 고압의 전기를 빠른 시간 내 전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금방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술 구조를 갖고 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됩니다요. 네. 숫자가 많았을 때 배터리의 숫자가 서브로 가지치기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많았을 때 여기서 100만 볼트의 전류를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용량 자체가 이렇게 이 금속 배터리다 그러면 이 배터리가 타지 않는다는 이렇게 높은 고압의 전기에 타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전제 조건 숫자가 많아서 100만 볼트의 전기를 피레침을 잠깐 내놨다가 번개 지역에서 쏙 도로 회수하면 그 짧은 시간대 전기로만 흡수할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터리가 열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고압의 전기에 그것을 충분한 숫자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해가 가시죠? 100만 볼트의 전기라도 짧은 시간 동안 피레침 딱 내놨다 싹 걷어들이면 그 시간 동안에 번개를 잠깐의 시간 속에서 계속 받아들이면 용량 초과잖아요. 그럼 과열이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네. 지구가 공전 자전을 통해서 바닷물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가둘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태양빛만으로 해서 이게 바닷물의 표면에만 태양열이 집중돼 갖고 그걸 바닷물 전체를 데우기는 힘들죠. 바닷물 따뜻한 바닷물이 있고 차가운 바닷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지하 공동으로 내려가서 마그마층이라는데 지열로 데워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래야지 맞습니다. 에너지가 끌어당기고 회전 현상이 일어나서 바닷속의 그 회전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따뜻한 물이 이제 위에 공급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회전 현상 이게 이제 밀물과 썰물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걷어들일 때는 이제 바닷물이 딱 이렇게 내보낼 때는 이렇게 이게 그 이제 순환 속도가 있을 거다. 지구의 이제 공전과 자전과도 관련이 있겠죠. 달의 인력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부 안에서 바닷물을 데우는 장치가 있을 거고 그것이 회전 현상을 일으킨다. 바다가 이제 넓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일정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밀물과 썰물의 하나의 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데울 때는 이렇게 바닷물에 걷어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내보낼 때는 이렇게 물이 양이 많아지고, 바닷물을 끓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장을 해가지고 끓일 때는 바닷물을 이렇게 걷어들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단순히 달의 인력 또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으로 인해서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론들을 발표를 합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검증이 되겠죠. 하나의 가설이죠. 하나의 가설인데 검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기술을 이제 많이 설명을 했는데 MLCC 기술에서 제 방식에 인류 최초로 이제 개발해 놓은 그 병렬 방식. 전기차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전기차의 충전에 있어서 현재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8개로 분할을 하고 격벽 처리를 각각 합니다. 외부의 충격과 온도, 환경 변화에 좀 더 이렇게 보호해서 안정적으로 배터리 환경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발열의 이상이 있으면 이게 산소와 전기를 차단시켜서 하나만 망가지면 되지 나머지 7개는 살아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더울 때는 이렇게 냉각을 그 통 안에서 냉각을 좀 해주고 추울 때는 겨울 같은데 배터리 가동이 잘 안 되잖아요. 시동도 안 걸리고 출력도 떨어지고 현저히 저는 온도 때문이라는 걸 금방 눈치를 챘거든요. 그래서 히팅해 주면 된다. 더운 바람.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다. 전기 에너지 자체도 약간 배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가둬놨을 때 온도 변화하고 관련이 있어서 출력 효율이 틀려질 수 있다. 건전지조차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 속에서 난방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히팅, 냉각과 냉풍을 불어주거나 훈풍을 불어주는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같이 갖춘 전기 배터리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YTL에서 어떤 회사에서 그걸 딱 하더니 현대기아차가 딱 그거를 발표를 하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제 기술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 안 하고요. 저한테 기술 사신 분들이 하실 거라고 그 사실만 명확히 밝혀드리기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 기술이라는 거 제 기술입니다. 기타의 다른 어떤 전기 회사에서도 그거를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전기차의 배터리에서 양극재에서 스파크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아무도 그걸 몰랐을 거예요. 서로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 금속이 서로 틀리잖아요. 여러 가지 금속이 들어가다 보니까 스파크가 서로 전기의 전도도가 각 금속에 있어서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는 같은 구리 대 구리였으면은 스파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 증명이 될 겁니다. 그것은 전 세계 아무도 알아낸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 스파크가 일어나고 왜 발화가 생기는지
그 부분은 이제 불안정한 부분이 이제 어차피 전기차 양극재에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밝혀낸 것이다. 결코 기술이 엉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전기차를 배터리를 8개 좀 회사별로 6개나 4개는 뭐 원하는 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겹벽 처리하고 냉풍, 그다음에 온풍을 두 가지로 불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충전을 할 때는 이런 형태의 콘센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배터리를 8개, 콘센트 8개면 되잖아요. 전기 충전소에서 받아 8개로 전기를 쪼개서 분할해서 각각의 배터리에 각각 공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 방식은 왜 중요하냐? 저 충전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죠. 충전 시간이 빨라지고 이 배터리 안에서도 하나 이렇게 배터리다 그러면 하나의 배터리가 있다 그러면 다시 이것도 쪼개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쪼개서 충전을 이 4군데를 아까 지금 8군데의 배터리에 각각 충전하면 빠르죠. 그럼 이걸 좀 더 짜잘한 단위로 작은 단위로 나눴을 때 각각 충전이 된다면 전기가 이런 식으로 가지치 번개를 갖다가 흡수해 가지고 가지치기위해서 숫자가 많아 순식간에 전기를 충전하는 이 충전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이게 같은 원리죠. 원리는 이걸 작은 단위로 또 쪼갠다는 거죠. 이렇게 밑에 서브로 가지치기 하듯이 작은 단위로 쪼갰잖아요. 이렇게 번개 같은 거 이렇게 충전할 때 순식간에 이런 이렇게 작은 서브 단위의 가지치기 배터리들이 많아가지고 순식간에 전기를 빠르게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정체 상태가 없게끔, 대기 상태가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기서도 같은 하나의 배터리다 그러면 이거를 4분의 1로 쪼개, 뭐 8분의 16분의 1, 뭐 회사 마음대로 하세요. 24분의 1. 이걸 쪼개서 각각의 이제 전선이 있어야 되겠죠. 각각의 전선이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전선을 갖다 늘려가지고. 그러면 이 안에도 다시 4분의 1로 쪼개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도 전선이 있어서 빠르게 충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배터리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8개로 분할을 했는데 이 하나의 배터리를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100개로 만드는 작은 단위의 100개의 건전지에다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충전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전기가 흡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빠른 충전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MLCC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MLCC 이제 기술을 휴대폰이라든지 뭐 어디다 쓸 거 아닙니까? 기타의 뭐 다른 모든 충전 방식에는 이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작은 단위로 나눠 가지고 각각의 전선 숫자를 많이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빠른 충전 속도, 순식간에 전기를 흡수해 가지고 빠르게 분할, 쪼개 가지고 빨리 흡수해 버린다는. 발열 문제는 제 방식 MLCC는 금속 배터리이기 때문에 제 방식이 이제 금속 배터리를 쓰시면은 발열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체 상태에 있으면 거기 발열이 생깁니다. 알겠지만 빠르게 전기를 작은 단위로 나눠서 쪼개서 흡수해 버리면 상대적으로 발열이 충전할 때는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다 그러면 4분의 1로 나누고 각각 전선 구조를 연결하고, 전선이 굉장히 많은 거죠. 세부 전선이 뭐 작은 전선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또 4분의 1로 나누고, 그럼 이 안에도 다시 작은 단위를 4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잘게 쪼개 가지고 각각의 전선을 이렇게 어떤 전기의 교통에 정체 상태, 대기 상태가 없이 순식간에 작은 가지치기로 수많은 배터리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순식간에 전기를 흡수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MLCC 기술에도 동일한 기술로 들어갈 수 있다. MLCC 이제 금속 배터리다 그러면 그것도 자잘한 배터리가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순식간에 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잘한 배터리로 이제 전기차다 그러면 이런 하나의 배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봤더니